야당 애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제는요, 나라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를 바로 세울 때는 어디냐? 어디예요? 우리 자유마을 광화문 세력과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자, 넘겨서 보시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사상 첫 180석을 먹은 거예요. 맞아. 이게 맞아요. 처음입니다. 이런 게. 기록. 자, 이거 일어나서 보면요. 일어나서 보면 이 180석을 먹었다고 하는 것 넘겨서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180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 건데, 이때에 뭐가 나오냐면 위성정당이 나온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 거짓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버린 이 국회의 법부터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게 거짓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의 8조에 보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8조 2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가짜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가짜 당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기자하고 했더니 준연동형이 딱 쟤들이 하겠다 하는 순간에, 이야, 자유통일당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대 자기들은. 그러면서 나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우리는요, 뭘로 가느냐? 우리는 거짓된 게 없어요. 진실되게 가면 진실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전 목사님이 저렇게 200석을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넘겨서 보시면 법률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안건마다 필요한 정족수가 다 달라요. 151석일 때, 180석일 때, 200석일 때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족수에 따라서 예산안 통과하는 거, 법안 통과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사건 처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뭐 국회의원 의석수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우리 전 목사님이 자꾸 200석 하는가? 나는요, 그냥 탄핵 국회의원도 제명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석이 뭐냐라는 걸 알고 싶어서 나는 전 목사님이 내주면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사명이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자, 국회의원 정족수 151석일 때 거기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반수가 넘는 거잖아요. 300석 중에 151석이니까 과반수일 때, 자, 첫째, 위원회 의결과 일반적인 의안 통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건을 통과시키는 일을 해요. 두 번째,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본회의 상정법안과 국가 예산안에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예산 통과하는데 확 깎아버리고 지들 편의대로 예산을 막 바꿔버렸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일을 못하게 뭐 이렇게 선거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뭐 이렇게 더듬어 공산당. 예,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다수결 가지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상임위원장 다수를 다 확보하고 있고요.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탄핵 소추 의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막 탄핵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장관들 임명했더니 장관들까지도 탄핵시키잖아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의장직 확보, 국회의장직을 다수당이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도 해제할 수 있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1석이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그 계엄령을 선포해도 힘을 못 써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자, 180석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180석일 때. 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째,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해. 뭐냐? 안건을 신속처리 지들이 막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해요. 막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180석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에 아무리 다수결을 해도 여기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180석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상정법안 독자 처리 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고 국정원에 모두 간첩 잡는 거 이런 것들 다 바꿔버렸는데 여러분 헌법 뜯어고쳐놓은 게 3015가지? 예. 그리고 조례법으로 바꿔놓은 게 8만 건이야. 8만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나라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대통령 오죽하면 답답하면 플래시몹 했겠어. 노래 부르셨잖아요. 감동 주면서. 플래시몹이 뭔지도 모르나? 얼마나 답답하면 무거운 거 하면서 막 눈물 겹더라고. 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딱하기도 하고. 저분이 뭐가 아쉬워요?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나마 이 전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80석이 되면요, 모든 정당이 꿈꾸는 마법의 의석수라는 거야. 이 180석이. 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했죠. 횡포를 막 휘두르고 있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초로 180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넘겨서 왜 국회의원 200석이냐, 전 목사님 주장하는 200석을 주장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생명 걸고 200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헌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헌법을 딱 발의하면 60일 내에 개정안 의결을 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그리고 20일 홍보한 다음에 공고하고, 그리고 30일 내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게 200석이 되면 가능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가 있어요. 헌법 제65조에 따라. 여기 간첩이 들어왔다. 여기에 저 사상적으로 이상하다. 모여갖고 저거 이렇게 이번에 누구? 아니 윤미향 말고 또 저놈들 그 이상한 놈들 또 국회에 비례대표로 또 넣더구만. 최강 하여튼 뭐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동안에 고생한 게 얼마나 많아. 이제 해가 떠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200석이 되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우리가 200석 주장하니까 이해찬이가 나와서 200석 주장하잖아요. 이번에 그 이재명이 그 젓가락 찌른 거 있죠? 에? 그 찔렀는데 옆에 글이 딱 찍혔는데 200석 이게 딱 떴어요. 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요, 그래서 부정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깨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아주 200석일 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전 목사님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200석일 때 뭐냐,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가 있어. 200석이 되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요거는 문재인의 USB, 김정숙의 특활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요게 200석이면 요런 것들이 비리가 다 끄집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지금 200석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그 법률 제17조 4항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헌법학자 놓고 내가 이런 거, 아니 뭐 이건 뭐 답 있는 거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찾아내서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넘겨서 보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러분, 나는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절대 국민의힘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김대중이를 대통령 만들 때 보수에 누가 붙었었죠? 답은 김종필. 누가 붙어 있었죠? 이 동네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예? 아니,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 누가 옆에서 도왔어요? 보수에 김종필이가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할 때 보수에 누가 붙었어요? 정몽준이가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보수에 누가 붙었어? 김종인이가 붙어서 대통령 만들고 지금 보수에 와서 뭐라고 껄렁껄렁 하는 거 보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책임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놓고 뭘 한다고 앞에 와서 자꾸 간섭하냐고.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지. 접시물에 코 담그면 죽나? 여러분, 이 탄핵안에 국회 발의한 것도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좌파가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우파가 선 거야? 국민의 힘에 있는 놈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뻔뻔해. 그래서 넘겨서 봅시다. 결론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200석 확보는 국민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새끼 꼬는 거 아시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새끼를 꼽아 사는데 하나 가지고 새끼가 꽈져요? 양옆에다 집을 넣어가지고 꽈야 되지.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도 그 뭐냐면 이렇게 새끼 꼬는 기계가 나왔어. 그러면 나팔 같은 거 2개 달려서 이쪽으로 짚고 이쪽으로 짚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나만 보수당이 들어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지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있어. 이렇게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같이 들어. 아니, 요즘에 이 얘기를 했더니 교회의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욕한대. 왜 욕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야단친다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들 혼자 두면은 나라 망가져. 지금 여러분 좌파의 당은 여러 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무슨 당 많이 있잖아요. 그 저들은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연합하잖아. 왜 보수는 하나만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백성을 깨우고 나라를 지켜내면서 생명 걸고 있는 그런 당이 어느 당이냐고요. 에? 아이, 천당이지, 천당 밑에 자유통일당이죠. 이런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200석 그 외쳤구나. 난 이거를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200석 이번에 생명 걸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자유마을에서 와야 되고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내자고 한 게 그게 3.1절이야, 3.1절. 그 에너지를 다 여러분들이 몰고 오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시키고, 더군다나 여러분 연금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한번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다 이제 이해가 된대. 예, 그동안에는 이게 긴가민가 그랬대. 그런데 이해가 된대요,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한 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한 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걸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 감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뒤로 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나는 우리 교인들 분명하게 얘기했거든. 단체로 가입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뒤로 그냥 몰래 가입을 한 인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만 맹한 거요. 큰 교회 뭐 한다 그래도 아니야. 교인들은요 뭐 약삭 발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요거 간단히 하나만 더 합시다. 그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다른 걸로다가. 자, 이제 문재인을 우리는 고발해야 돼.